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재훈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황정민 씨가 출연할 영화 네. 보셨습니까? 그분 아, 네. 분장이요. 봐야죠. 어차피 이제 그걸로 또 방송도 이제 해야 되니까. 네. 네, 저는 굉장히 무조건 봐야죠. 자본주의적이십니다. 근데 뭐 제가 공부하는 시대이기도 네. 하고요, 딱. 근데 뭐 어차피 이건 아마 영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한국 영화의 특히 현대사를 다루는 한국 영화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본 영화는 사실과 다르며 예. 뭐 이렇게 아마 들어갈 것 같고 네. 이미 기본적으로 주인공들의 이름을 다 바꿨더라고요. 어. 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영화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이미 다 바뀐 채로 나와서 그런 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죠. 이 영화 김성수 감독 영화죠. 서울의 맞습니다. 봄이. 네네네. 와, 비트의 김성수 감독이 정우성 씨랑 영화를 찍다가 서울의 봄이라뇨. 예, 굉장히 놀라운 그 뭐라 그럴까 반전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이 좀 호평이 듭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미. 이미 그 우선 황정민 씨 분장으로 네. 4시간 걸린다면서요. 아, 그런가요? 황정민 씨가 이 영화를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네. 예, 화제가 많이 됐고. 네. 근데 올해가 무슨 역사에 뭐 약간 바람인지 네. 극장가가 서울의 봄. 네. 이순신 장군의 최후 전투를 그린 네. 노량 그리고 나폴레옹까지. 네. 제일 관심 있으신 건 아무래도 서울의 봄이신가요? 서울의 봄도 서울의 봄인데 저 여러 방송에 나가서 또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것도 노량이겠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네. 또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역사 인물 중에 한 분이 또 이순신이기 네. 때문에 이거 두 작품 다 기대가 되고요. 나폴레옹은 큰 뭐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니요. 물론 뭐 제가 잘 아는 역사는 아니지만 네. 이 배우가 되게 매력적인 네. 호아킨 피닉스가 아마 네. 나폴레옹 역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나폴레옹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영화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긴 해요.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릴까. 그렇죠. 네. 왜 나폴레옹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웠을까요? 전제군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유럽인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프랑스 빼놓고는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기분 나쁘겠네요. 뭐 기분 나쁜 역사일 수도 있을 어. 것 같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긴 하거든요. 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떤 그런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근대 시민 의식 같은 것들을 유럽 전역에 퍼뜨렸었던 사람이니까 네.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네, 중요한 본인은 건- 이제 황제가 되고 싶었었던 거지만 중요한 건 거기군요. 그렇죠. 본인의 의지와 네. 다르게. 어쨌든 명목상은 이제 혁명을 팔아대면서 전쟁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릴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이것도.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김재원 선생님한테 제가 역사를 학교 다닐 때 좀 배웠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걸 다 문어체적 문장으로 다 암기하면서 시험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암기는 무섭군요. 자, 오늘 뉴스는 역사다는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미국에 그렇게 김치를 많이 수출한대요. 예. 저 홍진경 씨가 친하시죠? 방송, 아니 그 유튜브에도 출연하시고 네네. 뭐 가끔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지금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굉장히 바쁘세요. 네, 미국에 진출하셔가지고. 미국에 진출하셔가지고. 네, 김치가 요즘 미국에서 진짜 난리래요. 네네네. 좀 들은 얘기 있으면 얘기 좀.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아서. 왜냐면 바쁘시다는 얘기를 건너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가장 많이 수출하던 국가는 일본이었는데 네. 지금은 2위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한 30개 나라 정도의 수출, 그것도 전 대단하다고 그럼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96개 네. 국가의 김치를 수출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조인성 씨가 나오는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어쩌다. 네네네. 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론 이제 한인마트에 오는 외국인들이니까 한국 음식이나 이런 데 네. 익숙할 수 있지만 김치를 어찌나 잘 먹든지 그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레오 타입의 백인들이 막 입을 호흡 불어가면서 김치 먹고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네네. 맛있는데? 네. 이러면서. 이게 이제 국뽕을 살짝 걷어낸다면 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큼 많이 인지가 됐다는 걸까요? 아니요. 전통적으로 그런 비슷한 음식들은 각 문화에 다 있습니다. 어? 네.
재원 쌤 저 그게 반론을 제기할 수 아, 있어요. 예, 예. 이전에도 있었겠죠. 네네네. 근데 이전엔 그렇게 안 먹었잖아. 아, 그렇죠. 그건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네. 나라의 어떤 뭐 문화가. 문화들이 많이 이제 퍼지면서 네. 한국도 비슷한 음식을 먹네. 근데 저기는 조금 다르네.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게 분명히 있고 그 다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던 건 한국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제 세계인들에게 친숙하고. 조금 친숙해지고 덜 어색해졌다라는 그쵸. 건 분명하죠. 어. 네네네. 제가 예전에 호주 있을 때 우리 주인 아저씨가 이탈리아 분이었는데 맵부심이 있더라고 어, 이탈리아 분들이. 그럼요. 다 있어요. 아 우리 거 매워. 네. 아 고추 매워. 아 우리 거 진짜 맵거든. 먹을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맵부심들이 네네네. 각 국가마다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려준 일화가 있는데요. 저 이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물었대요. 너네 스시를 매일 먹니? 한국말로 물어봤을까요? 아, 예. 네. 그랬더니 일본인이 한국인한테 그럼 너는 김치를 몇 끼니마다 먹니? 그랬어요. 당연하지. 아, 김대원 아나운서 이집트 가면서도 볶음김치 싸갔던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아, 이게 아마 오늘 말할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이거 비교를 하려면 너네 스시를 매일 먹니가 아니라 너네 단무지를 매일 먹니가 예. 됐어야 됐던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너네 김치를 끼니마다 먹니라고 하는 네. 이 일본 사람의 반응도 사실은 맞는 반응이긴 해요. 왜냐, 단무지나 기본적인 그 전 세계 각국에서 즐기는 절임. 어떤 절임 채소와는 다른 게 있습니다. 분명. 그렇기 때문에 아. 네, 요 두 말이 의미하는 게 다 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질문들입니다. 이게. 기말고사인가요? 아, 이거요? 한번 내볼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네네. 재원 쌤 하시는 네. 수업에 이게 약간 기말고사면 이거 그냥 웃자고 한 얘긴데 네. 학문적으로 분석하신 거잖아요. 거기 문맥을. 이 문장 서로 간의 문장들이 대단히 의미 있는 말들이었던 거죠. 사실은 알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예. 그 시험 문제 괜찮을 것 네. 같은데요. 예. 학생들이 저걸 뭐라고 하겠네요. 저 아나운서가 왜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이러면서. 근데 한국 사람들 진짜 김치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외국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 일도 안 해봤어요. 김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이 너무 안 맞아서 네. 이거를 못 먹고 살면 그냥 약간 안 씻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김치 부심도 대단해서 사실 김치 갖고 딴지 걸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중국에서 팽당할까 봐요? 아니요. 한국 사람들한테 욕 먹을까. 아니 이제 괜한 말 실수 하나 조그마한 예. 거라도 잘못했다가는 네. 진짜 큰일 나거든요.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진짜 핵심이네요. 네. 근데 저는 무조건 싸가거든요. 여행 갈 때마다. 그거 어떻게 통과하십니까? 이렇게 패킹을 잘해가지고. 패킹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 나와요. 한 끼 딱 네. 먹을 수 있게끔. 그거 저는 한 10봉 정도. 거기다 팩소주. 그 무조건이죠. 거기에 이제 라면은 부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지만. 아니 얘기해봐봐요. 굉장히 궁금해요. 라면 부피 줄이려면 일단 컵라면을 다 까요. 속을요? 네, 다 깝니다. 다 뜯어. 껍질을, 네, 네. 그리고 수프 따로, 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부피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갈 때 가서 어떻게 드세요? 그럼 컵라면을? 그냥 이게 플라스틱 통 하나 갖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 부어가지고 네. 종이 덮어서 예. 그냥 이렇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먹습니다. 맛있긴 한데 환경 호르몬 나오겠네요. 뭐 라면 먹는데 무슨 건강을 챙기세요? 왜냐면 김치로 건강 챙기는 거죠. 라면으로 환경 호르몬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김치로 이제 건강 발효 음식이니까. 네, 예. 챙기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근데 한국 사람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한국에 온 외국인들한테까지 강요하잖아요. 그걸 먹어봐야 돼요. 예. 명절만 되면은 이게 TV 프로그램 같은데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예. 한복 꼭 입히시고 예. 김치 먹는 거 예.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매워요 하는 것도 예. 즐기면서 그렇지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짜 김치를 즐기는 사람들이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는데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괜한 시비일 수도 있지만 역사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 올라가면 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로 변화되는 이제 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김치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요즘에는 많이들 싸우잖아요. 각국에서 예전에는 일본이랑도 한번 분쟁이 있었고 한판 했죠.
기무치와 김치. 우리가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파오차이와 김치, 김치. 가지고 이제 중국과 어떤 문제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초기에 딱 생긴 것부터 조금 다르죠. 아니, 좀 그냥 네. 다른 음식이에요. 네, 다른 음식인데 저 다른 음식이 다르게 되는 기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괜히 저거 갖고 보통들은 이제 논쟁이 붙어버리면 역사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역사에서 답을 찾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조야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누가 더 오래됐는데로 네. 싸워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건 사실 되게 굉장히 무의미하고 바보 같은 논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끝에 올라가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가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기 네네네. 시작하면 사실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고 내 네. 팔이 길고 네 팔이 더 길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시작하셨으면 중간에 끊지 마시고 네. 끝까지 다 보시기 네네네.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네네네네. 때문에 김재원의 김재원의 역설이 있어요. 네네. 여기에. 그러니까 중간에 잘라서 요걸 가지고 논쟁에 사용하지 마시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사실 지금 중국과 이 파워 차이 저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뭐 유튜버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김치를 네. 담그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습니까? 자, 처음에는 김 빠지는 얘기일 수 있어요.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네.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김치, 빨간 김치. 저 김치가 탄생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지금 딱 저 모양이 언제부터야라고 하면 아마 1980년대. 그렇게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이전의 김치들,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점을 이제 잡자는 거죠. 네. 무엇을 김치의 원형으로 볼 것이냐? 지금 우리의. 무엇을 김치를 할 것이냐. 네. 그러면 뭐가 김치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아마 다를 텐데 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젓갈, 고춧가루. 젓갈의 사용, 예. 고춧가루의 사용, 예. 그다음에 속이 꽉 찬 결구김치, 결구배추를 결구배추가 뭐예요? 이렇게 꽉 찬 거 저렇게. 저런 딱 배추. 저거는 저번에 우리 한번 다뤘어요. 우장춘 박사님. 네네네. 우장춘 박사님이 1950년대에 만들어지는 게 이제 결구배추기 네. 때문에 그 배추를 상상하면 1950년대 이후가 돼야 됩니다. 그 김치를 상상하면. 그러네요. 아니야. 그런 배추가 아니더라도 예전에도 고춧가루도 쓰고 이러면 또 김치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하면 이제 19세기 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9세기 말이면 1800년. 고종 무렵인 거죠. 고종 무렵이요? 그 이전도 아니고? 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가 저렇게까지 짙지 않았어요. 많이 안 들어갔다고요? 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김치, 고추를 고추가. 네. 맞아. 갈아서 넣는 경우도 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런 색깔 딱 봤을 때 딱 먹음직스럽잖아요. 배고프다, 그죠? 예. 딱 봤을 때 식욕을 예. 돋구는. 저게 만약 초록색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그렇죠. 식욕이 감퇴되잖아요. 제가 근데 시력이 아닌데요. 네. 예. 붉고 저렇게 먹음직스러운 저런 게 탁 생기는 건 컬러 TV의 등장입니다. 에? 컬러 TV가 등장했을 때 이제 네. 김치 담그는 것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저거를 맛깔나게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저렇게 듬뿍 바른 저런 김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건 1980년대고요. 그리고 저렇게 통일된 김치 젓갈, 그다음에 김치, 고춧가루 저만큼 들어가고 색깔이 저렇게 입혀지게 되는 거는 조금 더 만약에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한국 전쟁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있는 김치의 문화들은 굉장히 독특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각 그렇겠죠. 지역에. 예. 전쟁이 나면 문화가 한번 싹 섞여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의 원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컬러 TV가 등장을 하면서 저런 색깔까지 입혀지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의 원형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굉장히 현대적인 음식인데. 현대적인 음식입니다. 예. 네. 근데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김치를 먹었어요. 딤채를 먹었어요. 뭐 이런 네. 기록들을 찾아보면 네. 어디쯤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네. 메소포타미아. 자, 메소포타미아로 갑시다. 오랜만에 가요. 뭐 갑시다. 예. 진짜 근데 메소포타미아에도 절인 채소를 먹었다는 기록들은
자료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절인 채소죠. 네. 절인 채소. 예.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만 먹었냐? 아닐 거예요. 여러 문화권을 조사를 다 해보면 다 나옵니다. 중국에도 나와요.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절인 채소를 먹었겠죠. 네. 처음에는 말리죠. 말리는 그쵸? 것도 네. 있어요. 말리는 거. 말리는 게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발효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절인 채소인 거죠. 네. 절인 채소들은 각국에서 나와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은나라 시절에 쓰였다라는 우리나라 아주 되게 상고 오래. 시대. 예. 네. 시경이라는 그 책에 밭두둑에 외가 열었다. 외를 깎아 절을 담그자. 왜는 이런 오이예요? 오이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담가서 이게 아마 절인 채소의 원시적인 형태였을 네. 것으로 보여지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또 후한 시대, 이제 한나라 후 한 시대에도 저에 관한 설명들이 또 나오거든요. 채소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면 젖산이 생성되고 이 젖산이 소금과 더불어 채소가 짓무르는 것을 막아준다. 네. 딱 전형적인 썩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게 또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어요. 보면은 소금, 술지개, 장, 초 이거를 느릅나무 껍질에 절인. 오. 이것도 이제 느릅을 초랑 소금에 이렇게 절여가지고 먹는. 그러니까 식초가 들어가서. 그렇죠. 지금 단무지랑 비슷한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마도 단무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마도 일본의 이런 문화는 음. 삼국 시대에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비춰지고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대의 나라들이 이 절인 채소로 먹었다는 기록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고구려에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간장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술을 일단 먹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아, 그럼 발효. 술과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술을 더 발효시키면 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초를 가지고 음식을 하면은 이런 절인 채소들을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건 음식을 발효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고구려쯤에. 네. 예. 아마도 절인 채소로 먹었을 것으로 당연히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그렇죠. 네, 예. 아마 이제 절인 채소는 먹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동아시아만의 문화냐? 아닙니다. 아마 그 예전에 60년대 한국 분들이 독일로 파독 네. 그 광부로 가시거나 아니면 간호사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맞아요. 60년대. 근데 김치를 못 갖고 가잖아요. 거기서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 그렇죠. 부치는 게 그때는 돈이 얼마나 택배 보내는 게 지금도 미국 부치는 거 되게 비싸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결이 돼요. 어떻게 돼요? 이 독일이랑 오스트리아의 문화권에서는 김치랑 아주 비슷한 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양배추를 가지고 절인 거예요. 아. 양배추를 먹거든요. 예. 양배추를 소금이랑 초에 절여가지고 한번 삶아서 네. 그 초에 절인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한국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여기 고춧가루만 넣으면 아. 김치네라고 해서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고 찌개를 끓여 드셨어요. 김치찌개를. 아. 그런 만큼 유럽에서도 비슷한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뭐 피클이 있는 것처럼. 피클입니다. 피클. 예. 피클이 있는 것처럼 이제 동유럽 문화권에서는 그걸 양배추로 네. 하다 보니까 김치랑 너무 흡사한 모습이었었던 예. 거죠. 그래서 이건 세계 공통의 절임 채소를 먹는 네, 거는. 절임 채소로 먹는 건 세계 공통의 일이었는데 고려 시대 때 처음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대요? 고려 시대 때가 되면은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이규보. 이규보가 지은 가포유경이라는 시에 나오는 문장인데 시에 김치가 나옵니까? 네. 무장아찌는 여름철에 먹기 좋고 허. 소금에 절인 순무 겨울 내내 반찬되네라는 문구가 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김치 중에 이제 저희가 무장아찌 무장아찌 맛있어요. 있잖아요. 그게 딱 저 모습이었던 거죠. 그럼 그다음에- 채소. 예. 네, 무장아찌 겨울에 담궈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국수 말아 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오. 그게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또 뭐 이색이라고 네. 그 성리학자, 네. 고려 후기의 성리학자 또 비슷한 시를 지어요. 개성 사람 유순이 우엉파무와 함께 침체장을 보냈다. 이 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침체의 장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김체. 거예요. 그렇죠. 이 침체가 아마도 김치의 원형, 예. 그 이름의 원형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이 침체가 나중에 조선 시대가 되면은 딤체라는 말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예. 이 딤체 이게 김치냉장고 이름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기에서 따온 거거든요. 예. 이 딤체가 결국은 김치로 음. 변화되는 네.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만드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치보다는 물김치, 동치미. 동치미, 장아찌 이런 네. 종류. 어, 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양념이 가미된 아까 절이기만 한 채소에서 네. 양념을 좀 넣어가지고 네. 맛을 좀 독특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만 따지면은 뭐 피클, 예. 그다음에 뭐 아까 말했었던 그 동유럽에 있는 예. 뭐 양배추 절임, 예.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뭐 파오차이, 일본에 있는 아까 그 단무지. 이런 거랑 크게 독창성이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 절인 채소의 단계였던 거죠. 고려 시대 때까지. 아, 고려 시대까지는 어쨌든 담궈가지고 거기다 약간의 네. 가미를 한 네. 네, 그런 정도. 네. 고춧가루가 조선시대 들어왔나요? 고춧가루는요 조선 후기에 들어옵니다. 그럼 조선시대 때는 마늘은 원래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그것도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 마늘보다 사실은 음식이 네. 어떻게 보면 냄새를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밥이랑 같이 이때는 쌀밥은 아닙니다. 네. 쌀밥이 한국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 것도 아주 나중이에요. 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나 네. 좁쌀이나 예. 수수, 뭐 보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먹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어울리려면 이게 짜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시거나 예. 요런 것들이 탁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한국은 사실 이 한반도에 있는 문화권에서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강한 맛들을 잘 안 먹어요. 슴슴하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향신료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아우, 국가에 비하면 향신료는 뭐 인도 이런 데 가보시면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중국도 뭐 향신료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오. 근데 여기는 향신료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쓰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김치에도 향신료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딤체라고 불리는 요 거에서도. 시기까지는. 네. 그러면 조선시대 오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게 마늘, 뭐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니까 조선시대 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이 먹는 그 절인 채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이제 17세기 정도가 되면은 확실히 한국, 조선이죠 이때는. 예. 조선만의 이제 절임, 단순한 절임 어떤 음식에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발전을 합니다. 영조 때 어, 17세기면 그 아마 숙종 무렵이었을 숙종 무렵. 것 같아요. 숙종 무렵이 되면은 거기에 딱 들어가는 게 뭐냐면 생치 침체법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뭐냐면 김치 침체법.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 저기 딱 써 있는 건데 간이 든 오이를 네. 껍질을 벗겨 한치 길이만큼 가늘게 썬 다음에 썰어요? 물에 우려두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꿩을 삶아 오이와 함께 썬다. 약간 젓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렇죠. 육수. 여기서 동물성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제 네. 풀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첫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스시랑 비교를 하는 게 단순히 절임 채소가 아닌 거예요. 이제 예. 요리가 된 겁니다. 요리가 네. 된 거다. 동물성 음식이 들어가면서 네.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면서 요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반찬이 아니라. 이제 반찬이 되는 거죠. 그냥 네.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아, 이제는 김치 하나와 예. 그냥 그 탄수화물 예. 가지고도 매칭이 될 수 있는 아, 거예요. 요리가 된다. 요리가 됐으니까요. 왜? 동물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꿩을 삶아서 이렇게 뭔가를 하던 게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젓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성 젓갈. 오. 네. 이제 이러면 뭐뭐 들어가냐면 이상한 것들을 참 많이 넣어요. 지금은 잘 들어가지 않는 뭔데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전복을 넣기도 하고요. 아,
아, 비싼 거. 꽁을 처음에는 이제 많이 넣었다가 막 전복을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향신료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뭐 천초, 회양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고요. 발효시키기 위해서 초를 살짝 섞습니다. 아, 식초. 예. 네, 거기에다가 젓갈들을 조금씩 섞기 시작을 하는 게 이 17세기 무렵이 되면 이제는 단순한 그 원시적 형태의 절인 채소보다는 요리가 한 되는 단계 거예요. 발전을 한 거죠. 네. 아, 근데 저것도 제법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음식들이 아직도 먹죠. 예. 젓갈이 들어갔는데 하얀 김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딱 저런 형태인 거죠. 근데 이게 꽁 육수가 들어가가지고 발효가 됐으면 감칠맛이 저기에 면 넣으면 냉면입니다. 네, 저기에 메밀면을 넣으면 냉면이 되는 거죠. 네, 요리왕 김지원. 그러면 여전히 근데 아직까지 빨갛지는 않은 거예요. 하얀 네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하얀 백김치 종류들의 것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밥 한 숟갈에 뜨끈뜨끈한 밥에 쫙 찢어서 얹어서 먹고 싶은 그 네. 빨간 김치, 네. 그거는 언제쯤 되면 원형으로 확인할 수 아.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19세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일단 고춧가루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야 돼요. 고춧가루가요? 왜요? 고춧가루는 중남미에서만 나는 겁니다, 원래. 아, 원래요? 그리고 중남미 나라들은요, 각 나라의 맵부심이 한국보다 훨씬 심해요. 멕시코 친구들은요, 훨씬 매운 고추가 일단 나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는 매운 거 많이 잘 먹습니다. 왜냐면 네. 고추가 거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나던 그 고추를 바스코 다가마라고 아, 네, 발견한 네, 사람. 네, 네. 네. 그분이 가지고 인도에 와요. 오, 그 인도가 또 거기 인도에서 있던 포르투갈 사람들.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중국에 중국으로 가요. 간다. 마카오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일본으로 가죠. 네. 나가사키로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퍼져요. 아, 고추가. 그 맵부심 때문에 더 빨리 퍼졌겠네. 왜 퍼지게 됐는지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네. 처음에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고추가 들어왔을 때는 음식이 아니에요. 독입니다, 독. 에? 너무 맵잖아요. 너무 맵긴 하죠. 원래 매운 음식 안 먹었어요. 근데 매운 거니까 독으로 써요. 어떨 때는 무기로까지 쓰입니다. 화학 무기 같은. 아, 그치. 눈에 이런 데 들어가면 진짜. 네. 무기 같은 걸로 쓰이거나 독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고추가 이제 조선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이양법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양법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면서 쌀 생산량이 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 쌀밥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쌀밥은 이게 그 좀 약간 밍숭맹숭하잖아요. 쌀만 넣고 단맛이 있긴 있습니다만. 한참 씹어야 돼. 그러면 반찬이 발달을 해줘야 돼요. 반찬이 발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이제 조금씩 이제 짠맛으로 탁탁 치는 음식들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많이 쓰이니까 소금값이 폭등합니다. 어머. 그러면 원래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절이는 음식들, 네. 아까 말했던 그런 네. 절이는 음식들에 소금 쓰기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대체제로서 이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소금만큼 또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고추였다는 걸 발견한 거죠. 아. 네. 그래서 고추를 넣기 시작합니다. 오. 음식에. 예. 근데 처음에는 고춧가루를 쓰지 않아요. 고추를 통으로 넣죠. 왜냐하면 화학적 반응만을 요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먹다가 그래서 저런 동치미 같은 거에 지금도 그런 원형들이 나와 있어요. 들어가잖아요. 통고추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 역할이었다가 갈아 먹어봤더니 이제 매운맛이 또 이거는 사람의 본능 같은 거잖아요. 매운맛을 또 좋아할 수 있거든요. 통증인데 그죠, 일종의. 네, 사실은 아픈 건데. 아픈 거지만 그걸 한번 또 먹어보면 또 그만의 매력이 맞아요. 있는 거죠. 그거를 느끼면서 처음에는 좀 큼직하게 썰어봤다가 갈아서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거는 이제 19세기가 돼야 됩니다. 고종. 그쪽 그 무렵이 이제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아예 그 전에는 고춧가루를 안 썼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이 막 그 오이 특히 오이 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오이 소박이 맛있잖아요. 먹잖아요. 오이에다가
삼면에 칼자루를 넣고 이렇게 삼면에 예, 이제 이렇게? 저게 이제 황가담조법이라고 하는 건데 황과 담젓법. 예, 세 면에 칼집을 넣고 그 네. 속에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어서 삭힌 다음에 김치를 담근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이소박이 예. 고춧가루 들어간 네. 오이소박이 형태가 이 시절부터는 쓰이지 않았을까 이제 싶은 네. 이제 기록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인의 김치다라고 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아마 고춧가루가 듬성듬성 이제 들어간 네. 형태의 네. 그 화학적 반응, 이렇게 소금을 대체해서 이제 그런. 하지만 이때부터를 우리는 그 이전의 원시적인 다른 어떤 피클이나 단무지나 파오차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완성된 음식 요리의 형태의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는 만들어졌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너네는 없네? 라고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때부터는 동물성이 일단 들어간다라는 네. 특징이 있고요. 거기에 독특한 향신료죠. 네.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의 김치라고 하는, 물론 김치라는 이 단어의 원형을 따라 올라가면은 단순한 절임 절임 채소라는 뜻이었지만 김치라고 하는 표현이 쓰기 시작되면서부터는 확실히 그 이전과는 다른 김치라고 하는 독특한 조선만의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그럼 파우차이랑 괜히 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음식인데.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냐면요. 네. 지금은 안 들어가는 것들이 이거 전라도에는 이거 다 들어갑니다. 뭔데요? 전라도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조기. 아 진짜 맛있어요. 그거 네. 그렇게 해서 담그면 네, 생선 들어가. 진짜 맛있어요. 조기, 그다음 젓갈, 그다음에 네. 전복. 전복. 아니 지금 못 넣겠는데 너무 비싸서? 소라 대신에 소라. 아 맛있겠다 네, 그다음 진짜. 낙지. 뭐 이런 해산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소금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렇죠. 짠맛을 칠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적당한 소금 그리고 젓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짠맛 잡아주고 고춧가루가 딱 들어가면 동물성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식물성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서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서 매운맛까지 딱 돼서 이제 완성형이 이제 되는 거죠. 더 이상 네. 뭐가 필요 없이 네네네. 그냥 밥에다가 음. 지금 말씀하신 그게 다 들어간 김치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진짜 오늘 방송에 굉장히 괴롭네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듬뿍듬뿍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건 그러기 좀 아니었을 어려웠을 거예요. 그거는 거예요. 80년대에 가야 되는 거지만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브랜딩이죠. 브랜딩. 브랜딩이 되는 시점. 이 독특한 조선의 무엇인가가 브랜딩이 되는 시점은 식민지 시기입니다. 식민지 시기가 되면 이 김치의 맵부심이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없는 문화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먹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먹다 보니까 이거를 신문이나 잡지에 이런 맵부심들이 나타나요. 조선인들은 매운 음식을 먹는다. 근데 일본인들은 그렇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조금씩 브랜딩을 하는 거죠. 조선의 김치는 맵고 예. 뭔가 다른 무엇인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식민지 시기였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저항적인 어떤 의미로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일본 음식과는 다른 우리만의 무엇인가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김치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김치라는 음식은 민족의 음식이라는 이미지들이 조금씩 덧붙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사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김치를. 맞아요. 네. 일본도 안 먹고 중국에서도 안 먹는 우리만의 무언가라고 네. 하는 게 이 시기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확 하고 불타오르는 시점에 탁 하고 마주한 거죠. 음식과. 네. 그렇게 된다 보니 김치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맛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네.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그러다가 너네는 없지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포장을 하려고 네. 뭐 중국의 유튜버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고 뭐 이런 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의 담백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래된 걸로 싸운다는 건 참 미련한 짓이라는 거 아까 전에 네,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로 것처럼. 거슬러 네. 가야 된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먹었는데 이런 싸움 할 필요는 전혀 없을 네. 것 같고 그런 원조 논쟁은 대단히 무의미합니다. 그런 무의미한 짓을 해봐야 네. 답도 안 나오고요. 네. 거기에서 찾을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도구화되는 거를 항상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걸 갖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물론 이제 김치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네. 그거를 잘 브랜딩해야죠. 이 논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맛있게 만들면 됩니다. 전 세계인이 한국 사람들 김치를 많이 먹으면 되는 거네요.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약간 예를 들면 햄버거를 독일이 미국한테 뺏겼잖아요. 어. 미국이 브랜딩을 잘한 겁니다. 그거. 햄버거 딱 했을 때 독일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맥도 딱 땡땡을 네, 떠올리거나 버거땡을 네, 버거땡 떠올리거나 떠올리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브랜딩을 잘했으니까요. 음. 원조를 찾다가는 오히려 당합니다. 네. 그럴 필요 없이 한국에서 만드는 김치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싶거들랑 브랜딩을 잘하고 맛있는 거를 만들면 되죠. 참 안타깝게도 네. 작년에 중국에서 김치를 많이 수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맛 없잖아요, 근데. 네. 그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는데. 네, 한국에서 만든 김치가 맛있어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네네. 브랜딩을 잘 할 수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싸우지 말고. 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배고파가지고 진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재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 김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